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은 미싱 데이터 7주차 맥시멈 라이크드 이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데요. 이제 12월 말이었나? 1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지금이 4월 중순이니까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5, 5주 차까지가 이제 한 번 하고 좀 쉬었고요. 5주 차가 좀 내용이 좀 이게 점점점 어려워지다가 이제 5주 차에서 제일 피크를 한번 찍고 그다음에 이제 쉬고 6주부터 다시 이제 그 6주, 7주 내용은 6주, 7주, 8주까지는 제가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강의하는 강의 노트 가지고 그냥 짜집기 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이제 9주, 10주가 약간 좀 새로운 것도 좀 넣고 예.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likelihood, observed likelihood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과 이제 fisher information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결국 그 observed likelihood라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likelihood이기 때문에 이제 업저버도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업저버드 미싱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아웃을 해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노테이션이 세타는 오리지널 그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고요. 피는 미싱 메커니즘에 대한 파라미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ID인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마지널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것은 마지널 덴서티거든. 업저버드 데이터에 대한 마지널 덴서티고요. 그것을 이제 곱하기로 독립이니까 곱하기로 되겠습니다. 스켈라 y인 경우에는 이제 y가 스켈라니까 델타가 이제 1 아니면 0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인 경우에는 둘 다 관측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제 0인 경우에는 y가 관측이 되지 않으니까 y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아웃을 해주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것을 이제 파라미터를 일단 노테이션을 set하고 fill을 합쳐가지고 이제 에타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likelihood가 이제 L observed 에타가 되겠죠. 그럼 그 L observed 에타를 맥시마이즈하는 에타 햇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미싱 데이터 하에서의 맥시멈 라이크드 이스티메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업적 라이크드를 실제로 맥시마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미분을 해가지고 에타에 대해서 미분해서 스코어 이퀘이션을 풀겠죠. 그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풀려면 그러면 이것을 이제 풀려면은 스코어 펑션이니까 스코어 이퀘이션 푸는 거니까 뭐 뉴턴 메소드를 써가지고 뉴턴 랩슨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형태는 알더라도 요 형태가 좀 복잡하니까 요거는 근데 요것을 얻어내는 공식이 우리가 이제 루이스 포뮬라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아이디어일 수 있겠죠. 이것을 굳이 명명을 하자면 이것은 디렉트 메소드, 디렉트 어프로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프로치는 이제 EM 알고리즘, 이제 이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직접 이 옵저버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직접 구하지 않고 좀 다르게 좀 하고 싶은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점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이것을 계산하지 그러니까 we should compute the MLE without computing I observed eta. 그래서 뭐냐면 티어렘 5가 민 밸류 티어렘 민 스코어 티어렘이라고 해서 피셔가 1922년에 이미 발견했던 티어렘인데 뭐냐면 어 얘가 얘랑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얘가 뭐냐면은 S 바가 뭐냐면은 S 콤을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해준 것이다. 그렇죠? 그럼 S 콤은 뭐냐면 S 콤이란 것은 미싱이 없었을 때 사용했었을 스코어 펑션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는 형태로 이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 여기 에타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뒤에도 두 군데 들어가는데 이것을
직접 풀려면은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미분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정해 놓고 에타를 픽스를 해 놓고 이 첫 번째 에타에 대해서만 언노운으로 보고 푸는 거죠. 그게 인제 EM 알고리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이라고 함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는 파라미터,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려면은 이게 언노운이면은 값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값을 고정을 시켜 놓고 그러면 어 그 데이터는 뉴메릭한 데이터는 어쨌든 데이터는 뉴메릭하잖아요. 데이터는 어떤 숫자인 거고 그다음에 에타는 언노운이었는데 에타를 햇을 넣어주면 걔도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이기 때문에 다 숫자가 되고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이 에타 여기 있는 에타만 언노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기가 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텝은 컨디션 익스펙테이션 계산. 이제 많은 이그젬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M 스텝은 이제 민스콧 이퀘이션. 벌써 뭐 EM 알고리즘은 사실 첫째 시간부터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그냥 리뷰하는 그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포멀리 정의를 하자면 포멀리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EM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일단 그 LCOM complete sample, 그러니까 미싱이 없었을 때 사용되었을 때 likelihood 펑션을 생각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하고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할 때 이 컨디션 되는 것은 관측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파라미터는 현재 파라미터 값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록을 취해야 돼요. 록을 취해야 되고 이게 일종의 그 쿨백 라이블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스텝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M 스텝은 얘를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에타를 찾아서 걔를 업데이트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M 스텝입니다. 어, 댐스터 라드 루빈 이게 이제 저널 오브 로얄 스태티스컬 소사이어티 시리즈 B 그러니까 이제 탑 저널이죠 거기도 그 JRSSB에 이제 파블리시된 논문인데 굉장히 이제 사이테이션이 뭐 아마 통계학 논문 중에서 사이테이션이 제일 많은 논문 뭐 한 5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결국 이 이 M 스텝에서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는 어, likelihood를 observed likelihood를 increase 한다라는 게 이제 어, 기본 띠어리입니다. 이 띠어리 자체는 맞고요. 근데 요거를 so what? 이게 물론 그러니까 likelihood를 increase 한다는 거랑 걔가 MLE가 된다는 거랑은 약간 좀 논리적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논리적 갭에 대한 어, 추가 증명이 있는데 그 증명이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프라는 분이 위스콘신 대학에 계시는 제프라는 분이 이제 Annals of Statistics에 이제 코렉트 증명을 했죠. 예, 그래서 그걸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논문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제 이 증명이 틀렸다는 거를 밝혀주는 걸로도 논문을 써가지고 유명해졌으니까. 네, 지금은 제프 교수는 지금은 이제 조지아 텍에 계시죠. 자, 아무튼 어 이제 그거에 대한 휴리스틱한 그다음부터는 이제 요거는 맞고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수학적인 이제 좀 디테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얘가 이제 바운드 되고 이게 시퀀스가 이제 시퀀스가 모노톤 인크리징인데 걔가 바운디드 되니까 컨버지 할 거다. 그러면 그 컨버지 되는 포인트가 이제 어떠할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 포인트가 MLE가 되는 조건이 무엇이겠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좀 수학적으로는 좀 엉성합니다. 네. 통계학에서는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애널즈에 실리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그샘플 가지고 좀 여러 가지 그 통계학적 함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믹스처 모델은 뭐 통계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뭐 통계학이나 머신러닝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체중 데이터가 있는데 체중 데이터가 있는데 남자 여자가 분포가 다르겠죠. 남자들의 체중의 분포와 여자들의 여성의 체중의 분포가 다르겠죠. 그죠? 이거를 히스토리로 그러면. 그런데 데이터에는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플랫을 그리면은 일종의 양봉 분포가 되겠죠. 그죠? 양봉 분포 이렇게 낙타 덩어리처럼 이렇게 되겠죠. 뭐 요즘은 좀 뭐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양봉 분포가 될 텐데요. 어, 그러면 그것을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모델링을 하자면 결국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나타내는 지시 변수가 있을 테고 그 지시 변수별로 분포를 가우시안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Z1과 Z2는 노말 평균이 다른 노말 분포가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지시 변수가 W라는 지시 변수가 있는 그러한 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W가 미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W가 미싱인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가 관측이 되면 W 만약에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변수가 그죠 컬럼으로 하나 있으면 그러면 뭐 그냥 각각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각각 그 데이터를 쪼개서 각각 파라미터를 추정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 그 많은 경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호모지니어스하다고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호모지니어스 하나의 모집단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룹이 있을 데모그래픽이나 그런 걸로 어떤 요인으로 그 헤테로지니어스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하는 모델이 이제 믹스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믹스처 모델에서 사실은 나중에 클러스터링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W를 프리딕션하는 W의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하는 게 결국은 클러스터링 문제로도 바뀌고요. 뭐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는 그냥 EM 컨텍스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노운 파라미터는 이렇게 뮤1, 뮤2, 시그마1, 시그마2,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에 대한 observed likelihood는 이제 W 대서 인테그레이션 아웃을 하는 건데 W가 지금 베르노이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이 이제 서메이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서메이션으로 바뀌면서 프라이어티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Z가 1인 확률, Z가 1일 확률, Z가 1일 확률 곱하기 프라이어티 Y 기분 Z 이퀄 1. 죄송합니다. W가 1이죠. 예. 이게 W가 0. 죄송합니다. 천천히 할게요. 프라이어티 요건 뭐냐면 프라이어티 W 이퀄 0. 얘가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프라이어티 Y 기분 W 이퀄 0가 되는 거고. 예. 역시 이거는 뭐냐면 probability W 이퀄 1. 그다음에 얘는 프라 distribution of Y 기분 W 이퀄 0. W 이퀄 1.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마지널 분포가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니까 약간 조금 부담스럽죠. 이거를 뭐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언노운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좀 부담스럽습니다. 뭐 뉴메리컬하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근데 이제 EM으로 쓰면 굉장히 쉬워진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EM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W를 미싱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일단 얘가 관측이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W가 관측이 됐다고 한다면 조인트 덴서티 이게 그 데이터에 대한 컴플리트 데이터에 대한 조인트 덴서티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컨디셔널 디스크립션이고 얘는 이제 그 W에 대한 그러니까 얘는 Y 기분 W에 대한 분포고요. Y 기분 W에 대한 분포고 얘는 W에 대한 덴서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조인트 덴서티가 되고요. 그럼 이 조인트 덴서티를 이제 록을 취해서 이제 로그 라이클리드를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걸 계산하는 이유는 우리가 EM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싶은데 EM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로그 요거거든요. 로그 L 컴
로그 L컴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인 형태로 계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형태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싶습니까? 얘에 대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고 싶죠. 그게 이제 이 스텝이죠. 그래서 이 스텝에서는 어, 이 스텝에서는 얘에 대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그래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함은 W를 랜덤 베리어블로 생각을 하고, 그죠? W를 랜덤 베리어블로 생각하고 나머지를 이제 기분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결국 이 W 기분 Y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W 기분 Y가 되는 것인데 이 W 기분 어, Y는 결국 W가 probability이기 때문에 베이지 정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베이지 정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보시면 이 스텝에서 얻어지는 것이 결국 그 W를 W를 알면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W를 모르기 때문에 W에 대한 기대값을 취하는 게 되거든요. W에 대한 기대값을 취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은 어떤 웨이트를 계산해 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 웨이트를 계산해 주는 형태가 돼 가지고 얘를 이제 실제로 근데 이 RIT라는 것은 결국 요 주어진 현재 파라미터 값에서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냥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냥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풀면은 이걸 솔루션을 솔루션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예. 이제 아, 그 아, 당황스럽네요. 제가 조금 한번 어, 뒷장에 적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네? 뒷 뒷장에 슬라이드에 적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뒷장에 저는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가지고 예.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지? 뭔가 지금 시스템이 네, 네, 그 뒷장에 원래 적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찾는 건데요. 예,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을게요. 이제 제가 책을 좀 보여드리고 책에 제가 이 책에 예, 왜 마우스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지금 제 책에 이제 다 사실은 이게 EM 알고리즘이 지금 3장 3절에 이게 3.8이었지 않나? 이기잼플이 이게 3.8 이기잼플 3.8에 3.7 예, 믹스처.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음, 이제 3.8 내용이 지금 이거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거 다시 이제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거를 지금 이 스텝으로 이게 지금 이 스텝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죠? 네. 예, 이 스텝이고 그래서 M 스텝은 이제 이거를 푸는 건데 세타에서 비교해서 푸는데 그럼 솔루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솔루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J가 1 아니면 2니까 얘는 뭐냐면은 그냥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MLE 공식을 노말에서 MLE 공식에 맥시멈 라이크드 에스티메이트 공식에다가 그냥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 웨이트를 해서 이게 아, W 지금 WIJ가 뭐냐면 WI1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probability 요거를
요거를 웨이트인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MLE 공식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쉬운 게, 왜냐하면 그 이 맥시멈 라이클리 이스티메이터 공식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웨이트만 집어넣어줘 가지고 풀면 되는 거니까, 웨이트만 업데이트해서 계속 이제 EM으로 돌아가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해 가면서 이제 풀면 되는 거니까, 이제 어, 계산하는 쓰는 입장에서 굉장히 계산이 쉽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 example, 그러니까 EM 알고리즘이 왜 유용한지를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example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EM 알고리즘의 성질 중에 이제 알고리즘 성질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컨버전스가 슬로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이게 보면 컨버전스 레이트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전 이터레이션보다 그 다음 이터레이션의 그 차이가 이제 이게 대의 미스는 얘가 1보다 아이겐밸류가 1보다 작아요. 그래서 1보다 작기 때문에 컨버지 하긴 합니다. 예, 컨버지 하긴 하는데, 이제 뭐냐면 이게 쿼드레틱 컨버전, 보통 뉴턴 랩서드는 쿼드레틱 컨버전스거든요. 그러니까 쿼드레틱 컨버전스 때문에 컨버지가 굉장히 빠르죠. 쿼드레틱이니까 이제 어, 계속 그게 제곱으로 줄어드는 그 거리가 제곱으로 줄어드는데, 얘는 이제 리니어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먼스가 이제 느리다는 것이 이제 EM 알고리즘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EM 알고리즘의 단점이 두 가지인데, 알려져 있는 그다음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슬로우 컨버전스, 두 번째가 이제 언서턴티 퀀티피케이션이 이걸로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 점 추정만 나오는 거지, 포인트 이스티메이션만 나오는 거지, EM 알고리즘 자체에서 이제 베리언스 이스티메이션을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어, 이제 카테고리칼 데이터에서는 지금 이건데요. 이제 그 Y가 카테고리칼인 경우에 이 스텝이 이제 이 스텝의 계산이, 이 적분, 원래는 적분인데요. 이 적분이 카테고리칼이니까 이게 서메이션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서메이션이 되고요. 그러면 이 서메이션이 됐는데 그 얘기는 그러면 이 서메이션에 대한 요 프로버티가 뭐냐면은 일종의 컨디셔널 프로버티 오브 미싱 데이터 기분 Y 업저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 the conditional probability can be treated as the weight assigned for the categorical value,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코어 이퀘이션을 이제 푸는 거를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는 스코어 이퀘이션 푸는 그 공식에다가 웨이트를 넣어주면 되는 문제로 계산이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EM by weighting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 EM 알고리즘으로 이제 논문을 많이 썼는데요. 이 사람도 사실 그 미네소타에 있는 그 티칭 스쿨에서 처음에 이제 교수로 시작했는데, 이거를 이 자사 페이퍼, 이게 자사에 실렸는데 이제 어 컴퓨테이셔널리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죠. 사실 카테고리칼이면은 적분을 안 하고 이거를 이제 서메이션을 해서 웨이트로 쓰면 된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팔아먹어 가지고 되게 유명해져 가지고 하버드로 스카웃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바이오스tat에서 이제 조교수 부교수 하다가 이제 테뉴어는 안 되셔 가지고 이제 지금은 UNC로 가셨는데, 뭐 UNC에서도 잘 나가십니다. 예. 아무튼 뭐 EM만 가지고서도 이 사람이 아주 엄청 오랫동안 이제 해먹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아주 많이 논문을 쓰셨죠. 자, 그래서 왜 이게 이게 뭐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기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섹션 3, 지난번 시간에 이제 했던 이기샘플인데요. 2.5 뭐냐면은 이제 Y가 베르노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단순하죠. 그냥 Y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그리고 Y가 이제 미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Y가 미싱이 있으니까 그 Y의 미싱에 대한 프로바빌리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Y에 대한 Y 미싱 메커니즘은 프라이오리티 모델을 또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파라미터 베타하고 필을 이제 추정하고 싶겠죠.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EM 알고리즘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스텝을 그래서 이 스텝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스코어 이퀘이션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앞에 말씀처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스코어 이퀘이션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이런 형태거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인 경우에. 그래서 그 스코어 펑션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델타 이퀄 1일 때는 그냥 이걸 쓰면 되고 델타가 0일 때는 이 y가 관측이 안 되니까 델타가 0일 때는 y가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프로바빌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바빌티를 가지고서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이 무슨 작업이냐면은 이 y에 대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y에 대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컨디셔널 온 what x 컨디셔널 온 x and 델타 이퀄 0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이 미싱한 자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xi 정보하고 x 델타 i가 0이라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컨디셔널 프로퍼티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컨디셔널 프로퍼티를 계산하는 방법은 베이즈 정리. 그래서 베이즈 정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냐면 이거 자체는 이미 앞에서 한 그 모델링 형태로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미 계산이 다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웨이트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S2는 이제 P에 대한 스코어 이퀘이션이죠. 그러니까 그 스코어 펑션이죠. 그러니까 P에 대한 스코어 펑션을 이제 찾아가지고 걔에 대해서 이제 컨디셔널 인스펙션 취해줘야 되는데 컨디셔널 인스펙션 취해주기 위해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이 y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어차피 얘는 프로바빌리티이기 때문에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기 때문에 컨디셔널 프로바빌티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미 여기서 얘기한 이거니까 이걸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스텝입니다. 그 다음에 M 스텝은 뭐냐면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요. 이걸 푸는 거잖아요. 이걸 푸는 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이걸 푼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이 데이터를 이 스코어 이퀘이션을 데이터를 델타 이퀄트 1인데는 그냥 쓰고 델타 그 0인데는 얘를 쪼개요. 두 개로 이제 쪼개 가지고 웨이트를 y가 1을 임피트하고 y가 0을 넣어준 다음에 그것에 해당되는 웨이트를 넣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푸는 거니까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프랙셔널 임피테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프랙셔널 임피테이션의 아이디어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파서블한 값을 넣어주고 그것에 해당되는 프로바빌티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카테고리칼 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죠. 카테고리칼 할 때는 이게 y가 0 아니면 1밖에 없으니까 y 0도 임퓨트하고 1도 임퓨트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스플릿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그 레코드가 어떤 레코드가 y가 미싱이면 걔를 스플릿을 하면 y 자리가 구멍이 두 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왜냐면 y가 지금 빵꾸가 났어요. 어떤 그 로에 y가 빵꾸가 났고 x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y가 빵꾸가 났으니까 근데 y는 0 아니면 1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걔를 빵꾸가 난 거를 그대로 듀플리케이션을 해준 후에 듀플리케이션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하나 복사를 해서 로를 그러니까 행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행을 똑같이 하면 빵꾸가 두 개가 난 게 되는 거잖아요. 빵꾸가 두 개가 났지만 그러면 그 빵꾸에다 뭘 집어넣은 거냐면 0을 y에다 0, y 자리에다 0을 넣고 다른 하나는 1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를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에 대한 웨이트를. 그 웨이트를 이걸로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웨이트가 가변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EM으로 들어가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M 스텝.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제 계산이 엄청 쉬워지죠. 그래서 카테고리칼 경우에는 계산이 엄청 쉽기 때문에 이제 편리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수학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이론하시는 분들은 뭐 EM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저도 이제 뭐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조금만 연구를 하면 충분히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게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냐면 이 긍휼감, 저는 이제 긍휼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학자가 그 인더스트리의 실제 실무자들에 대한 긍휼감이 있는 거예요. 긍휼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그죠? 통계학을 잘 몰라도 편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마치 이거는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한 거랑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백성들이 무식한 백성들이 이제 그 의사 표현을 하고 싶기 위해서 말로 우리 말에 맞는 한글을 발견하듯이 마치 이 우리 이 EM 알고리즘은 제가 너무 좀 오버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통계학은 그 현실과 굉장히 유리될 수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감이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그 긍휼감에서 그것이 아주 티어레티컬하게 좀 허술하고 하더라도 EM 알고리즘 이 페이퍼도 사실 증명이 틀렸거든요. 증명이 틀렸지만 그래도 그것이 주는 그 편리함과 그 와이드 어플리커빌리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가치가 다른 거죠. 그 통계학에서 쳐주는 가치랑 이제 그 수학이나 아니면 좀 더 이론적인 분야에서 쳐주는 가치랑 그 근본적으로 그게 좀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걸 제가 뭐 최근에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를 좀 뭐 그냥 여담식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넨셜 패밀리 그런 여담은 제가 미국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여담을 못해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못하는데 이제 뭐 한국말로 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익스포넨셜 패밀리에서는 이제 이 스텝이 재밌게 이걸 이제 보시면은 이제 로그 이 Q라는 것이 기억하시면 뭐였냐면 이게 로그 클루드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로그를 그죠? 얘에 대해서 로그를 취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사라질 텐데 익스포넨셜이 사라질 텐데 그러면 요 ty 요 충분 통계량이죠. 이 충분 통계량에 대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취하는 걸로 바뀝니다. 네. 그럼 왜냐하면 이 앞에 거는 이제 뭐냐면 앞에 거는 또 물론 컨디션 익스펙션이 있어요. 근데 걔는 어차피 상수거든요. 세트하고 상관없는 애거든요. 그래서 세트하고 상관없는 애기 때문에 필요 없고 세트하고 관심 있는 애는 얘예요. 그냥 세트하고 관련 있는 애는 얘랑 근데 얘는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미분하면 그죠? 얘를 미분해서 0으로 놓고 풀면 이게 이제 M 스텝인데 미분해서 0으로 놓고 풀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MGF 같은 그러니까 키넥시스 펑션이기 때문에 한번 미분하면은 기대값이거든요. 퍼스트 모먼트. 따라서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충분 통계량을 가지고서 이, 이 스텝에서 충분 통계량에 대한 기대값을 조건부 기대값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M 스텝에서는 이것을 세타의 함수를 본 다음에 이 식을 세타의 함수를 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오른쪽이 세타에 대해서 언노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텀이 세타 언노운이 들어가는 거니까 세타 함이 들어가니까 세타에서 풀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이제 이게 아주 재밌는 그 인터프리테이션인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걸 푸는 과정을 EM 알고리즘 푸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그래피컬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를 세타의 함수를 보고 얘도 세타의 함수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얘를 H1이라고 부르고요. H2라고 부르면 결국 H1 세타 H1에서 H1에서 H1과 죄송합니다. 요 위로 가야죠. 요게 H1과 H2가 같아지는 세타를 찾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H1과
그러니까 지금 H1의 그래프는 이거고 H2의 그래프는 이건데 H1과 H2가 같아지는 세타 그러니까 Y 값이 같아지는 그 세타 값을 찾아내죠. 그래서 그 세타 값을 찾아낸 다음에 걔를 다시 H1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요 점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얘랑 같은 Y 값을 갖는 세타 값을 찾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미분도 안 하고 이렇게 찾는 건데 계단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 EM 알고리즘이 그래서 좀 슬로우하겠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벨의 노말 이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그젠플 3.9는 요 충분 통계량이 충분 통계량을 이용한 계산이 얼마나 편리한지에 대한 이그젠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충분 통계량은 노말인 경우에는 노말 분포에서는 충분 통계량이 2차 모먼트거든요. 1차, 2차. 그러니까 이 2차 모먼트에 대해서 이게 충분 통계량이니까 얘에 대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 되는데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이제 뭐가 미싱이고 뭐가 미싱이 아니냐에 따라서 취해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냐면은 왜냐하면 델타 1, 델타 X가 있고 델타 Y가 있는 거니까 X가 미싱일 수도 있고 Y가 미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예. 에, 여기 아까 그 지금 이그젬플 3.9 여기 제가 이제 3.9 책에서는 지금 뭐 사실은 책이랑 그겁니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쓰니까 조금 어, 자, 무슨 이게 뭔가 싶겠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가서 만약에 델타 X가 1이고 델타 Y가 0인 포인트에서는 이 기본 컨디셔널 인스펙테이션 이 컨디션이 뭐냐면 X잖아요. 관측된 게 X니까. 그러면 그 X 컨디션이거든요. 그럼 X 컨디션의 인스펙테이션으로 얘를 계산을 하면 뭐냐면 X는 그냥 나오고 Y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Y 제곱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요 부분 요 왼쪽 부분에 대한 기대값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이 각 미싱 패턴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각 미싱 패턴마다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M 알고리즘이 이제 충분 통계량을 이용해서 계산이 쉽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카테고리칼 이제 이걸 보시면 이게 제 생각에는 이그젬플 3.6이 EM 알고리즘을 가장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그젬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EM for dummy 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뭐냐면 이 지금 HKL인데 이제 Y가 바이너리예요. 1 아니면 2예요. Y1도 Y2. 그러면 총 가능한 조합은 이거죠. 총 가능한 조합은 11, 12, 21, 22.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1이 있고 그럼 얘는 여기는 1 아니면 2고 얘도 1 아니면 2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1 아니면 2, 1, 2.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무식하게 여기 1 써주고 2 써줍니다.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도 1 써주고 2 써줘요. 1 써주고 2 써주고 1 써주고 2 써주고. 그래서 그러면 얘를 30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럼 이게 1이거나 1, 2니까 요 30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30을 오케이. 그러면 30을 반으로 15, 15 쪼개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냥. 얘도 마찬가지. 2도 1, 2, 1, 2를 60이니까 여기 30, 30으로 쪼갭니다. 그냥 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죠. 그래서 다 쪼개요. 다 쪼개면 뭡니까?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미싱이 없잖아요. 그 순간 미싱은 사라진 거잖아요. 이걸 다 쪼개서 값을 넣어줬으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ML을 구하는 거예요. 어? 그걸 가지고 뭘 구하냐면 이 ML이라는 게 지금 파라미터라는 게 결국 조인트 프로퍼티 Y1이 1이고 Y2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프로퍼티니까 요 각각의 확률에 대한 프로퍼티니까 걔를
여기 있는 데이터가 다 완성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이 프로버티를 가지고서 그 조건부 분포 y2 equal 1 given y1 equal to 1을 가지고 얘를 다시 쪼갤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쪼개지는 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게 그게 이 스텝이고요. 그걸 가지고서 다시 이 조인트 프로버티를 계산하는 게 m 스텝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 스텝은 결국 지금 우리한테 이거를 지금 노테이션을 nij라고 했는데요. nij는 i가 y1이 i고 y2가 j가 되는 그러한 프로포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조건부 분포로 쪼개주는 거죠. 조건부 분포로 쪼개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계산이 되면 어차피 이 m 스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쪼개지면은 코딩도 이 코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EM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그젬플을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T 분포 에라가 T 분포면은 이제 T 분포는 normal divided by square root of the chi-square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T 분포의 정의가 그런데 T 분포의 정의가 이제 노말을 이제 chi-square로 이렇게 해준 거니까 이제 요 W를 레이턴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W를 미싱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조인트가 노말과 카이스퀘어니까 노말과 카이스퀘어를 덴서티를 곱해주면 그게 조인트가 나오고 그 조인트를 W만으로 보면은 걔가 이제 컨디셔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덴서티의 형태가 감마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W의 함수를 보면 여기가 익스포넨셜 파트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폴리노미얼 파트거든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파트와 익스포넨셜 파트가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게 감마 분포이기 때문에 감마 분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값이 클로즈 폼으로 나옵니다. 재밌는 게. 그래서 클로즈 폼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 클로즈 폼으로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뭐라 주냐면은 이제 그 M 스텝 그러니까 이 지금 파라미터가 뭐냐면 파라미터가 뮤하고 시그마거든요. 그러니까 뮤하고 시그마를 풀려면 W를 알아야 돼요, 원래는. 그 MLE로 풀려면 W를 알아야 되는데 이 W를 모르니까 이제 W에 대한 기대값을 취해 가지고 그, 그 컨디션의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그젬플 3.12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좀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제 여기도 안 나왔네. 이제 요 뮤하고 시그마를 풀려면 이게 지금 이게 W가 일종의 웨이트 역할을 해주는 게 되거든요. 이 스코어 이퀘이션에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W의 기대값이 들어가는 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게 왜 재밌냐면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그 아웃라이어가 있는 데이터에서 좀 아웃라이어가 있는 데이터에서는 어, 정기 분포 가정이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T 분포 에라를 해가지고 할 때 요것을 이제 보통 이제 로버스트 리그레션 이런 데서 이제 사용되는 테크닉이기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제 조금 더 이제 EM 알고리즘 이거 사실은 전에 했던 건데요. 이제 그 랜덤 이펙트 모델 가우시안 랜덤 이펙트 모델인 경우에는 이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건부 레벨 1 모델, 레벨 2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를 이제 EM 알고리즘으로 풀고 싶을 때는 결국 레이턴트가 이제 이 AI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에리아 스페시픽 이펙트잖아요. 에리아 스페시픽 이펙트인데 얘를 랜덤으로 취급함으로써
수 있다는 것을 전에 3주차에서 했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실제로 파라미터를 계산하려면 맥시멈을 계산하려면 이제 이것을 록을 취해 가지고 기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요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AI에 대한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규 분포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스텝이 되고요. 이제 M 스텝은 얘를 이제 세타에 대해서 푸는 형태가 되겠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내용이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뭐냐면 지금 EM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랜덤 임팩트 모델에서 EM 알고리즘을 쓰고 싶은데 이제 이 F1이 노말인 경우에는 이 솔루션이 이 S 안에 들어가는 것이 로그 AI가 쿼드레틱 텀입니다. 쿼드레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스코어니까 리니어죠. 그러니까 AI 파트가 어, 이 계산이 클로즈드 폼으로 나와요. 정기 분포일 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F1이 요 F1이 노말이 아닌 경우에는 클로즈 폼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몬테카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3주차 강의에서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뭐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EM 알고리즘 아이디어는 다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EM 알고리즘에서 이 스텝이 트리키한데 일단 이 스텝에서 Y가 그 아웃컴 베리어블이 카테고리칼일 때는 쉬워요. 카테고리 때는 쉽고 그럼 컨티뉴어스 중에서 노멀일 땐 또 쉬워요. 노멀일 때는 또 계산이 좀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노말이 아니고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 스텝이 몬테카를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이게 기대값이 이게 인테그럴인데 이 인테그럴을 계산하는 게 어려우니까 인테그럴을 이제 몬테카를로로 해야 된다. 뭐 상식적으로 사실 지금 알고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심지어 이 1990년대는 이게 거의 뉴 컨셉이라 가지고 이게 자사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참 논문 쓰기도 좋았어요. 이런 거 이런 게 막 자사에 실리고 물론 뭐 이제 더 재미있는 함의가 있었겠지만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그젠플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리그레션 모델이 있고 이제 베르노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싱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근데 미싱 메커니즘이 이제 이렇게 언노운일 수도 나뉘고 언노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컨디셔널 여기서 말하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지금 요 y라는 건 요 y 옵저버라는 것은 델타 이퀄 0일 때는 그냥 x예요. 그죠? 그래서 x와 델타 이퀄 0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컨디션 익스펙션을 계산해야 되는데 몬테카를로 일단 이 분포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f가 일반적인 f고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클로즈 폼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포는 뭐 이름이 없어요. 노말도 아니고 뭐 그죠? 왜냐면 이게 노말이라고 해도 얘 때문에 로지스틱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그냥 이런 형태예요. 그냥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드를 짜가지고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이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 경우는 쉬워요. 이 경우는 왜 쉽냐면 얘가 두 번째 텀이 바운드가 있거든요. 바운드. 그러니까 1에 대해서 바운드, 어퍼 바운드가 1이에요. 어퍼 바운드가 1이기 때문에 그 어퍼 바운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젝션 샘플링 메소드라고 해서 이게 폰 노이만이 처음에 이제 했던 발견한 건데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이게 F가 타겟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고 이제 근데 G,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형태를 갖고 샘플링 from F가 어렵지만 샘플링 from G는 쉬운 경우예요. 이게 지금 요 경우가 정확하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요거를 요 뉴머레이터의 경우 요게 G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F가 되는 거고 이 전체가 F가 되는 거고 얘가 G가 되는 거고 얘가 M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가 M이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이제 리젝션 샘플링 메소드는 이제 그러한 경우 이제 뭐 보시면 이제 G에서 먼저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U를 계산한 다음에 요 레이쇼를 계산해서 이것이 이 레이쇼 자체는 이제 1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지만 그 유니폼 했으니까 요 확률이 있겠죠. 확률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인 경우에는 리젝트를 하고 요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여기서 선택된 것을 이제 킵을 해서 걔를 샘플링.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면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면은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젝트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그거 왜 그런지에 대한 수리적인 건데요.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러한 리젝션 샘플링 메소드는 이제 몬테칼로 샘플링의 이제 아주 초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그잠플을 한다면 뭐냐면은 어, 얘가 G가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그잠플에서는 뭐냐면 얘가 G가 되는 거고 이게 M이 1이 되는 거니까 이제 Y를 여기서 제너레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시오,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이 레이시오는 뭐냐면 어 레이시오 자체가 1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 파이를 실제로 이 얻어진 y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y를 계산해서 이 확률에 비례해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제너레이트 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요 확률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게 1 빼기 파이가 크면 클수록 채택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서 일단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여기에 값을 넣어줘서 그 값이 크면 채택하고 작으면 채택하지 않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몬테카를로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M 스텝은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이제 이그잠플입니다. 이제 GLMM,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를 할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제 랜덤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y가 바이너리인 경우에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클러스터 스트럭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클러스터가 있어가지고 그 클러스터 내에서는 이제 호모지니티가 생기는 그런 형태의 자료인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실제로 많이 있죠. 통계학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클리후드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뉴메리컬하게 하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로 이제 하고 싶은 건데 이제 MCEM으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제 MCEM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조인트 덴서티에 프로포셔널하게
샘플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F1은 이 로지스틱 분포에 해당되는 덴서티고요. 그러니까 요게 F1에 해당되는. 요게 지금 F1이고요. 요게 F2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은 이게 타겟이고요. 이게 전체 타겟 디스크립션이고 샘플링하는 디스크립션 요걸로 합니다. 그러면은 타겟 디바이드 바이 샘플링이 일종의 그 레이시오가 돼 가지고 그 레이시오를 계산을 해서 이제 메트로폴리스 이거 지금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으로 이제 MCMC로 뽑으려고 하는 뽑는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요게 뭐냐라고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메트로폴리스 헤스팅 알고리즘은 어, 이제 프로포절 좀 터미널러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타겟은 F예요. 타겟은 F고 이제 프로포절은 Q예요. 프로포절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분포입니다. 노트를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제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책을 구입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 하나 광고를 하자면 제가 이제 다음 학기에 가을 학기에 이 미싱 데이터 코스를 이제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여는데요.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그거를 이제 아예 다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좀 팔로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냐면 이게 지금 그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의 알고리즘은 결국 타겟 샘플링은 어렵고 프로포절 샘플링은 쉬운 경우 그것을 어떤 트리키한 그 레이시오를 계산을 해서 그 레이시오의 값을 가지고서 샘플링 프로버티로 그것을 채택 프로버티로 결정하는 어떤 알고리즘인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이 어 이제 어떤 그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이제 적절한 조건 하에서 컨버지를 한다는 것인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뭐 여기 뭐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샘플링 자체가 앞에 거에 디펜드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 그 샘플에 디펜드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 자체가. 그래서 그 샘플되는 데이터가 코릴레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제 어, 그 로우 오브 라지 넘버처럼 이제 컨버지를 해요. 예, 그게 이제 아주 신기한 성질인데요. 뭐 이것에 대해서 어,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제가 좀 예, 그렇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제 그 이 스텝에서 그 EM 알고리즘 이 스텝에서 그 음, 그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MCMC를 사용하는데 메트로폴리스 몬테카를로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이고 그게 조건이 뭐 이제 이리더스블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결국 그 모든 포인트가 가능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레이시오의 개념은 이제 얼마나 그 타겟에 가깝냐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임포턴스 웨이트와 를 이용을 해서 하는데 이제 임포턴스 샘플링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네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제가 이제 임포턴스 샘플링과 관련되는 임퓨테이션 방법을 소개를 할 거니까요. 그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뒷부분은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그 메트로폴리스의 그 컨버전스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약간 이피션트하게 하는 방법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랜덤 메트로폴리스인데 그 경우 지금 뭐냐면은 EQ 프로포절
이렇게 잡으면, 그리고 시메트릭한 분포로 뭐 노멀 같은 거죠. 노멀 같은 것처럼 이렇게 시메트릭한 경우에는 이제 얘를 그 랜덤 웍처럼 잡으면 이 메트로폴리스 헤스팅 레이시오가 계산이 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스가 빨라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괜찮고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메트로폴리스, 아까는 완은 뭐냐면은 그냥 얘를 타겟으로 놓고 얘를 프로포즈를 놓는데, 그러면 이게 타겟과 프로포절이 거리가 너무 멀면 컨버지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요 메트로폴리스 테스팅 툴을 쓰면은 좀 더 컨버전스가 좀 빨라진, 어, 지금 빨라지는 알고리즘인데요. 요게 이제 이게 뭐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전체적인 그 아이디어는 뭐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강의는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들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교수님,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네. 유튜브에 내년에 올려주신 그러니까 다 내년에 올라온다는 거는 그 교수님 계시는 대학 유튜브에 올라오는 건가요? 아, 아, 아니요. 이제 그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그 일반 유튜브에 하려고 합니다. 예. 아,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강의를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예, 네,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질문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네,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이제 EM 알고리즘의 업데이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소위 KL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이걸 알파 다이버전스로 다 컨크리트한 폼들이 사실 있는 거에 스페셜 케이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아까 이제 지적해 주신 포인트가 실제로 이제 실무 레벨에서는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통계학에서는 네, 그러면 그 컨크리트한 폼들이 다 있는 것들은 그 이점들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고 봐도 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알아두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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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알파 다이전스 지금 맥시멈 라이크도 이스티메이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M 스텝에서 우리가 실제로 푸는 게 이제 로그라이크들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로그라이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쿨백 네, 라이벌러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컨셉 하에서 이제 네, 옵티말 뭐 그게 프로젝션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알파 다이브스 쓰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과연 MLE인가라는 부분이 예, 알파 저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호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가 그쵸 1일 그쵸 예 예 예 예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그러면 그 사실 이제 MCMC 알고리즘의 어떤 그냥 원형을 설명을 해주신 거라고 이해를 네, 했는데 네, 그러면 MCMC 알고리즘을 다른 걸 쓰는 것마다 이제 대응돼 가지고 이제 퍼포먼스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네, 네, 그렇죠. 그 컴퓨팅 퍼포먼스가 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들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